반갑습니다. 사회복지학개론 마지막 주 1시간 아니죠, 30분이죠. 30분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격증, 도대체 내가 이 수업을 또 이 학과를 졸업하고 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이 자격증이 현장에서 어떤 적용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전문직 4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육교사 또는 여기에 평생교육사 자격증까지 4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직업들은 모든 사람들을 돕는 직업이지만 대상과 역할 그리고 자격증 성격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네, 각 직업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구분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삶에 대해서 전체를 돕는 조종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는 서비스 연결자, 정부 지원이라든지 병원, 시설 또는 지역 복지기관 연결하는, 또는 세 번째로는 사례관리, 네, 한 사람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 또는 지역사회 복지계획,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 시스템을 설계하는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역할은 대상자 상담, 또는 또는 복지 서비스 연결, 그렇죠? 서비스 연결, 또는 사례관리, 또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 그렇죠? 복지 기획, 예. 기타 등등, 이렇게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 시스템을 설계하는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렇다면 또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이 어디에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은요, 신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직접 케어하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식사, 그죠? 또는 가사, 그 다음에 약 복용 어르신들, 그 다음에 말벗, 정서 지원이죠, 정서 지원. 네, 그리고 예출 동행 또는 병원 동행을 지원해 주시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5세 이상 고동이 불편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거죠.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돌봄을 제공하는 직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계획을 세운다면 요양보호사는 실제로 돌봄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님이 예를 들어 쉽게 얘기하면 시간표를 짜주시면, 시간표를 계획하시면 그 시간표의 계획에 따라서 요양보호사 선생님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사는요, 아동대상입니다. 보육교사는 아동대상. 네, 아동대상. 0세부터 5세 아동대상, 아이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어린이 교육 및 놀이지도 또는 생활습관 교육, 뭐 식사하는 예절이라든지 화장실 가는 것, 또 위생, 기타 등등. 그래서 이 정서적 발달 지원을 도움을 주는 역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 상담,
네, 그렇죠. 아이의 어떤 문제에 있었을 때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기 위해서 부모를 상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또는 아이의 안전 관리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단순히 돌봄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을 설계하는 교육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점은 아이의 평생 성격과 학습 습관을 영향을 준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평생 교육사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들 학위 졸업하시면 자격증이 학위증 3년대 학위증이 나오시고 사회복지사 또는 평생교육사가 나오죠.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평생교육사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그렇죠?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을 교육을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교육을 설계하는 전문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주 역할은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요. 직업 교육 및 재취업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 교육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운영 지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의 전문가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교육 쪽으로 하는 겁니다.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직업 교육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재취업자들의 교육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지역 주민 교육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운영 지원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생교육사의 핵심은 뭡니까? 학교 밖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기획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재취업 또는 은퇴하신 분들 이러한 그 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여서 여러분들의 장점을 재능을 살려서 교육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재취업, 은퇴 후 교육 때문에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지금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사의 전문가가 꼭 필요한 지금 현장의 현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학교를 졸업하시면 학위증이 나올 것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나오고 평생교육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네 가지를 한 번에 비교하면 간단하게 사회복지사는 문제 해결 또는 상담, 시스템 연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는 직접 노인 대상으로 65세 고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 대상으로 직접 돌봄을 하고 생활 가사 지원을 해주시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교육을 하는 부분이고 또 성장 발달 지원 안전관리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는 전 연령 누구나 청소년 이상 노인까지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또는 교육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사람의 삶을 돕는 큰 구조이고 각 직업은 그 안에서 역할이 나누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직업은 모두 사람을 돕는 직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차이는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 어떤 방식으로 연계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또는 서비스 제도를 도입해서 개입해서 도입하고 개입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르기는 하겠죠. 그래서 상담하고 연결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의 전문직이다. 그리고 직접 돌보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선생님의 전문직이다. 그래서 아이를 교육하는 사람은 보육교사의 전문직이다. 그래서 교육을 설계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아주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그렇죠. 다시 얘기하면 이러한 직업들은 모든 사람을 돕는 직업이지만 대상과 역할 그리고 그 자격직의 성격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의 삶 전체를 돕는 조종자 역할이다 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상담, 경제적 어려움이라든지 가족 문제 또는 정신적 어려움 등을 상담하는 부분, 그래서 사례 관리자 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둘째는 또 복지 서비스 연결, 대상자의 상담을 함으로써 문제 파악을 했을 경우에 이 클라이언트는 어느 지역 서비스를 연결해주고 또 어떤 제도가 도입하고 개입했을 때 도움이 필요한 부분인지 이러한 역할을 파악해서 복지 서비스를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병원,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주거 서비스 이러한 부분들을 문제 파악을 해서 지역 복지 간에 연결을 한다든지 또는 주민자치센터에 연결을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부분의 역할이 부분이죠. 또는 사례 관리자, 한 사람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넷째는 지역사회 복지 계획,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부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 시스템을 설계하는 전문가이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문제 파악을 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는 연결 서비스, 상담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신체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하는 직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가 어떤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다면 그 기획에 따라서 어르신들을 직접 현장에서 돌봐드리는 역할이 요양보호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식사 도움이라든지 목욕 및 위생관리 또는 이동 보조, 침대나 휠체어나 이런 또 약 복용 보조, 말벗이나 정서 지원 또 이런 부분들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직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기획을 세운다면 요양보호사는 그 기획에 따라 실제로 돌봄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 한 번 더 말씀드리면요, 영유아 교육을 보호하고 전문가다. 그래서 어린이의 교육, 또 놀이지도, 생활학습과 교육, 식사, 화장실 이런 부분 정서 발달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또 아이들의 문제 파악을 했을 때 조금 부모 상담이 필요한 부분은 부모 상담도 해야 되고 또 안전관리에 대해서 역할을 해줘야 될 보육교사의 전문직 역할이다. 그래서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로 단순 돌봄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을 설계하고 교육하는 전문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중요한 점은 평생 성격과 학습 습관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유아 때는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는 아이를 교육하는 보육교사 선생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생교육사의 역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 교육을 설계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사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담당하는 기획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또 대상자들에 의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그 전문가의 역할, 또는 직업 교육, 직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요양보호사
또는 그 간병인 또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의 재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는 그 내용을 또 또 그 가르치는 뭐 외래 강사라든지 외래 교수라든지로부터 또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을 섭외를 해서 또 지도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또 평생교육사가 직접 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보통 직업 교육이라든지 재취업 교육을 실시하는 실행하는 부분이다. 또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도 설계함으로써 그걸 또 진행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운영 지원자라 그래서 전문가의 역할은 평생교육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밖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 기획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뭐 재취업이라든지 은퇴 후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교육을 진행시켜주는 그런 부분들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그러한 분들이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평생교육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네 가지의 직업을 한 번에 또 비교는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사는 문제 해결, 상담, 시스템, 연결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요양보호사는 직접 돌봄을 하시고 또 생활 지원을 하시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보육교사는 영유아 교육이라든지 아이의 성장 발달 지원하는데 전문가를 얘기하시고요. 또는 평생교육사는 전 연령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또 실행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사람의 삶을 돕는 구조이고 각 직업은 그 안에 역할이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회복지사는 사람의 삶을 돕는 큰 구조이고요. 그 안에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또 이런 부분들 그 안에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사회복지사 그 전문가의 역할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돕는 전문직이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누구를 어떤 방식으로 돕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상담하고 연결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직접 돌보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아이를 교육하는 사람은 보육교사, 교육을 설계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평생교육사,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 과정을 학습은 하고 있지만 이러한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취업을 하고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지? 라는 것을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짧게나마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펴보고자 자격증에 관련에 대해서 또 전문직에 대해서 자격증에 관련된 전문적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요, 1970년대에 사회복지사 종사자로 시작하고 83년 5월 사회복지사 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사회사업가 또는 사회 종사자의 명칭이 사회복지사로 규정되고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이 발급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등급별이 있습니다. 상급, 2급, 1급이 있고요. 1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시설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또는 또는 그 여러분들처럼 그 사회복지사를 졸업하기 전에 또 이렇게 실습을 나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실습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제 또 그 평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1급 자격증이 매우 중요한 또 기간이 있으시긴 해요. 그래서 또는 여러분들처럼 이제 학교 전문대라 학과 졸업을 하면 보통 2급이 학과를 이수하며 국가고의 자격증이 되긴 하지만 학과 졸업하면 바로 자격증이 주어지는 그런 또 역할을 합니다. 근데 1급은 여러분들 그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좀 더 공부를 학습을 함으로써
국가공인 자격증을 시험을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급은 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 지도사도 1급, 보육교사도 1급,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문학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 그래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중의 가정을 이수하면 보통 2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급이 있고요. 2급이 있고 3급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도 마찬가지죠. 3급이 있고 2급이 있고 1급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몇 년의 경력을 이수하면 2급을 주어지는 부분이고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상급에서 또 몇 년의 또 그 경험 바탕으로 해서 경력이 있으시면 또 2급이 주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처럼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은 2급부터 주어집니다. 그래서 2급에서 또 몇 년의 경력과 또는 시험을 국가공인 시험을 통해서 1급 자격증을 주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또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또는 요양, 재가복지시설, 신체나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요 2008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은 그 자격증에 대해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평생교육사,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좀 궁금해하시고 또 이런 자격증에 관련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살펴보고자 제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이 네 가지의 현장에서 지금 사회에서 가장 주 역할을 하시는 이 자격증이 네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직업들은 모두 사람을 돕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네, 대상과 역할이 다르다. 그리고 그 자격증마다 성격이 좀 다르다. 그렇지만 사람을 돕는 것은 또 공통적인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평생교육사,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을 가족 문제, 정신적 어려움 등을 상담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역할. 그 다음에 또는 정부 지원 병원, 시설, 지역, 복지기관을 연결하는 복지 서비스의 연결도 사회복지사 역할이다. 또는 한 사람의 문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사례 관리하는 상담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례 관리자 역할도 사회복지사다. 또 지역사회 복지 기획을 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도 사회복지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굉장히 범위가 좀 넓고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그 전문직의 역할의 기능이 크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 시스템을 설계하는 전문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양보호사는 65세 이상 고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신체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을 직접 케어하는 직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역할은 식사도움, 목욕, 위생관리 또는 이동보조, 뭐 침대라든지 휠체어라든지 보행기라든지 이런 이동 기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도움을 주는 부분, 또는 약 복용, 혼자서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못 맞추잖아요. 그렇다 보면 또 한꺼번에 약을 드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약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약을 복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분들, 또는 이제 그 혼자 고립되고 또는 혼자 늘
계시는 그 분들을 위한 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런 그 분들을 위해서 말버릇을 해주고 또 정서 지원을 도와주는 부분 역할을 하는 것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역할이다. 그래서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 돌봄 제공하는 것은 직업이 요양보호사의 직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기획을 세운다면 그 기획에 따라서 실제로 돌봄을 실행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사는 영유아 0세부터 5세를 교육하고 보호하는 전문가다 라고 이해하시고요. 또 어린이들 교육과 놀이지도 또는 생활학습 교육 뭐 이렇게 식사하는 애들이라든지 화장실 가는 애든지 또 이렇게 친구 또래 아이들 간에 또 위에 어르신들에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어떤 그 소소하게 예의를 가르치고 생활 습관 교육을 가르쳐주는 위생적인 또 청결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하고 보호하는 전문가의 역할은 보육교사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문제 파악을 또 하기 위해서 부모 상담이 할 수가 있고 안전 관리를 총 담당하는 영유아 보육교사 역할이 크다. 그래서 단순히 돌봄이 아니라 아이의 발달을 설계하고 교육하는 전문가. 특히 중요한 점은 아이의 평생 성격과 학습 습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의 발달 과정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역할이 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평생교육사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소년부터 노인까지 전 연령 교육을 설계하는 전문가, 교육 전문 계획을 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는 어떻습니까? 돌봄을 통하고 상담을 통하고 지역 연계 서비스를 했다면 평생교육사는 전반적인 모든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전문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인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가 있고요. 또는 직업 교육 또는 재취업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설계하고 해서 또 양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지역 주민 교육 운영을 할 수 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필요한 부분을 또 이렇게 그 조사를 통해서 교육이 꼭 필요한 교육을 프로그램 또 기획하고 설계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이렇게 또 배포하는 또 양성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역할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 설계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기관 운영도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거. 그래서 학교 아닌 학교 밖 교육을 설계하는 교육 전문가의 기획자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재취업 또는 은퇴 후 교육 때문에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본인의 재능과 또 장점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 또한 계획을 해서 이러한 분들에게 교육을 또 이렇게 양성하는 전문가 양성하는 부분도 굉장히 좋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사 문제 해결 상담 시스템 연결의 전문가고 또는 요양보호사는 직접 돌봄 생활 지원을 보육하는 부분이고 교육교사는 영유아 교육이나 성장 발달 지원하는 전문가다. 그래서 평생교육은 전 연령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전문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사람의 돕는 큰 구조이지만 각 직업은 그 안에서 역할이 나누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직업은 모두 사람을 돕는 전문직인데 이러한 중요한 차이는 누구를 어떤 대상을 어떤 방법으로 돕느냐라는 게 중요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담하고 연결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직접 돌보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아이를 교육하는 사람은 보육교사, 교육을 설계하는 사람은 평생교육사라고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네, 그래서 반복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이 과정을 졸업하시고
현장에서 또 뭐 이직을 하신다든지 또는 취업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또 이 학과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또 이렇게 성격을 잘 알고 계신다면은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수업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한 학기 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기말고사 또 잘 보시고요. 또 2학기 때 방학 끝나면 또 2학기 때 좋은 모습으로 반가운 목소리로 또 반가운 모습으로 또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꼭 배워야 되겠죠.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